미국의 인구 통계 전문 컨설팅 회사 데모그라피아는 매년 전 세계 도시들의 인구 데이터를 모아 세계 도시 권역별 인구 순위를 발표합니다. 오늘은 데모그라피아의 2020년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10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중국의 광저우 포산 권역입니다. 광저우는 중국 남부지역 광둥성의 성도입니다. 베이징, 상하이와 함께 중국 3대 도시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곳 광둥 지역은 지역 사투리 격인 광둥어로 유명한데요. 중국 대륙이 워낙 넓다 보니 사실상 사투리가 아닌 완전 다른 언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알아듣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표준 중국어 사용 정책으로 광저우에서도 광둥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포산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불산으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홍콩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한 도시인데요. 중국 무술의 달인 황비용과 연문의 출신지이기 때문입니다. 9위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권역입니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입니다. 해발 22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고지대인 만큼 폐활량이 중요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자주 사용됩니다. 또 멕시코시티가 가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도시의 상당 부분이 호수를 메어 만든 땅이라는 점입니다. 해발 2200m의 호수를 메어 만든 도시. 이렇게만 설명하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일 것만 같은데요. 슬프게도 이곳은 치안이 아주 나쁘기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시 외곽에는 총을 든 강도도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8위는 대한민국의 서울, 인천 권역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 컨설팅 회사 데모그라피아는 흔히 서울 경기 지역이라고 많이 말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았습니다. 이곳 서울 인천 권역은 고려시대 수도 개성과 조선시대 수도 한양이 위치한 곳이며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1000년간 우리나라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셈입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오랜 역사의 고궁과 현대식 마천루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받아들인다고 하네요. 7위는 브라질의 상파울루 권역입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 최대이자 남미 최대의 도시입니다. 상파울루는 살기 좋은 기후와 풍족한 천연자원 덕분에 브라질 내에서 가장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히 커피 재배의 중심지로 유명한데요. 온난한 기후를 가진 상파울루의 넓은 평원에서 재배된 커피는 상파울루 옆 항구 도시 산토스에서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약 100년 전인 1920년대부터 상파울루 지역의 커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했습니다. 이 덕분인지 상파울루는 지구상 일본 내를 제외한 모든 도시 중 일본인 혈통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6위는 중국의 상하이 권역입니다. 10위 광저우 포산 권역에 이어 다시 한번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인 양자강의 최하류에 위치한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적 수도라고 많이 불리우는데요. 그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상하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하이는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주요 무대로 등장한 적이 없는 조용한 어촌이었는데요. 지난 100년간 아주 빠르게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들어 근대 서구 열강들과
일본은 중국 진출을 위해 상하이를 관문으로 삼아 다양한 이권 사업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상하이는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열강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상하이는 국제도시로 기능하며 중국의 성장을 이끈 덕분에 중국 최대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5위는 필리핀의 마닐라 권역입니다. 마닐라는 필리핀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입니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그중 가장 큰 섬인 북부의 루손 섬에 마닐라가 있습니다. 마닐라는 한때 인기 있는 어학연수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도시이면서 물가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은 독립 후 수천 개의 섬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원주민들이 한 가지 언어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공용 의사소통 언어로 선정했습니다. 그 덕분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었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 배우러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는 그 인기가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하네요. 4위는 인도의 뭄바이 권역입니다. 뭄바이는 봄베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진 도시입니다. 과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에 영국인들이 뭄바이의 이름을 봄베이로 바꿨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인도 정부가 다시 뭄바이로 이름을 되돌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아직도 봄베이로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뭄바이는 인도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흔히 인도 영화를 말할 때 발리우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발리우드는 뭄바이의 옛 이름인 봄베이와 미국 영화의 본고장인 할리우드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뭄바이는 영화 산업 외에도 IT, 금융, 화학,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뭄바이 스스로도 두 번째 상하이를 지향하고 있을 만큼 중국에서 상하이가 맡고 있는 경제적 수도 역할을 인도에서는 뭄바이가 맡고 있습니다. 3위는 인도의 델리 권역입니다. 흔히 델리라고 하면 인도의 수도 뉴델리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올드 델리를 모두 포함하는 뜻입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인도의 수도는 콜카타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 당시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영국은 수도인 콜카타가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도시로 수도 이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상 인도 각지로의 교통이 편리하고 역사도 깊은 도시인 델리가 새로운 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구도심이 아닌 새로운 신도심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약 20년간 건설된 신도심이 바로 뉴델리입니다. 뉴델리의 착공식에는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5세가 직접 방문했다고 하네요. 2위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권역입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국가인데요. 자카르타는 자바섬 북서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적도 바로 아래에 있어 1년 내내 아주 덥고 습하기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자카르타에는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심각한 교통체증은 견디기 힘들 것 같네요. 다행히 최근에는 대중교통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도시의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10년 이상의 노후 자동차 운행을 금지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1위는 일본의 도쿄 요코하마 권역입니다. 도쿄 요코하마 권역은 일본의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일본은 법적으로 도쿄를 수도로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일본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약 150년 전 당시 에도였던 도쿄의 이름을 도쿄로 바꾸고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00년 넘게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의 시민과 관리들이 수도의 지위를 도쿄에 넘겨주기 싫어했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 도쿄를 따로 수도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 도쿄는 사실상 수도로서 기능은 모두 가져왔지만 딱히 법적으로 수도라고 규정될 필요성은 없었다고 합니다.